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기세는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진단과 치료의 틀을 바꿔 대응하는 등 고비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는 설 연휴 이후 추세가 코로나19 상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역대 최다 확진자를 계속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검사량도 거의 줄지 않고 있는데 검사 체계가 변화됐죠. 어제 오늘 들어서 그 선별 검사소, 그다음에 이제 검사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장사전을 이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특성이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진 환자의 수도 줄지 않고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방역 인력의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7,000명 정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설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 자체가 이동이 많고 접촉이 이제 새로운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설 연휴가 지나고 전체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을 찾게 되면 확진 환자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에 따라서는 10만 명 이상도 가능하다, 하루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검사 체계 자체를 바꾼 거죠. 검사와 치료, 이 체제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말씀드리면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써왔던 것은 확진 환자의 수를 관리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진 대신에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체계의 붕괴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현재는 이제 확진 환자가 되면 그것을 역학 조사를 하고 또 전원 다 별도의 시설에 격리를 하고 또 중증 환자들은 치료를 하고 이런 방식인데, 현재 하루에 환자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체계와 진료, 치료 체계를 완전히 다 바꿔서 동네 병원에서 쉽게 생각하면 감기나 독감 치료하듯이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사회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 그래서 이번에 환자가 2만 명 가까이 되는데도 방역 대책이 강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 체계 전체, 사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다른 것은 이제 진단 문제를만 우선 놓고 보면, 진단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지난 26일에 4곳,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많이 발생했던 4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제부터는 뭐 선별검사소에서 이제 그 새로운 진단이 체계가 시작을 됐고, 다음 달 3일 연휴가 끝나는 때부터는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병원 안에 음압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그 병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동네 병의원. 이제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지만 이곳은 대개 이비인후과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뭐 산부인과라든지 외과 이런 곳에서 호흡기 감염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해서 1,000여 곳 정도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3일부터는 1,000여 곳에서 진단을 하는데,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결과를 내놓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결과도 금방 알 수 있고, 근데 사실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고 검사할 사람이 10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특성, 급속히 환자가 늘어나지만 또 급속히 환자가 줄어드는, 주기가 비교적 짧은 이 오미크론의 위기를 넘기겠다, 이런 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네 병의원 같은 경우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을 받으면 해당 장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건 곳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들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는 결정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는 그냥 음성으로 가름하되 양성이 나오게 되면 PCR 검사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PCR을 받을 수 있고요. 감당이 안 된다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각각의 사정에 맞춰 가지만 어쨌든 원칙은 진단한 곳에서 진단을 마치고 치료까지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 변화한 체계에서는 선별 검사소를 찾게 되면 이제는 PCR 검사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 검사의 차이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코로나19 사태 때 이제 우리나라가 K 방역이라고 그래서 초기에 선방했던 가장 큰 원인은 PCR 검사의 도입입니다. 예. PCR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유전자를 증폭한다는 것이죠. 유전자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데 이게 양이 아무리 적으면은 이제 검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전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 바이러스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게 되면 그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정말 99점 몇 %까지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PCR 검사인데 그래서 PCR 검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하루가 지나가야 되고 아무리 빨리 해도 6시간이 걸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아주 보조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있고 자가 검사 키트라는 거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원칙은 원리는 같습니다. 항원 검사를 하는 건데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는 전문가가 비인두 도말에서 그 검체를 채취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못합니다. 일반인은 그걸 빼낼 수가 없거든요. 이 안쪽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체가 바이러스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자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안을 못 넣으니까 그냥 코 속에서 콧물을 형태로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양이 다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역 패스라고 해서 PCR 음성 확인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신속 항원 검사는 받을 수 있거든요. 단 24시간만 이제 효과가 있지만 집에서 하는 자가 검사 키트는 이 방역 패스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는 24시간짜리 방역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라고 예. 진단 검사하는 분들이 이제 모인 그 학회에서는 이 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 왜냐하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놓은 거 보면 민감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성을 양성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정확성 그것을 얘기하는 게 보면 병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50%밖에 안 된다. 2명을 하면 1명은 가짜가 나올 수 있다는 예. 것이고 심지어 자가 검사 키트로 하게 되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5명 중에 4명은 그 가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다.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PCR 검사를 더 확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그러려면 또 의료 체계가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치료 부분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동네 병의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담당하게 된다고 하던데 이걸 원스톱 관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진은 받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이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면 지정된 곳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진찰을 하죠. 진찰을 했는데 이분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금방 한 15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다시 PCR 검사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거기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집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재택 치료를 할 때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병의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한 곳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갔을 때랑 똑같습니다.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으면 약을 타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가서 경과를 이렇게 서로 살펴보는데 이것을 재택 치료할 때는 유선으로 전화로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일상화를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었던 뭐 그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감염병 전담병원 이런 것들이 그 과부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택 치료도 하루에 11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달 말 오늘 내일 사이에 11만 명 정도 올라갈 텐데 1,000곳의 병의원에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만 관리를 한다면 예. 이 11만 명 재택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예. 이것이 이제 새롭게 생긴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제입니다. 예, 뭐 일단 1,000곳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 개인 방역 수칙도 그만큼이나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한 국민 행동 수칙 5가지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역 수칙에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뭐 첫 번째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면 접촉 줄이고, 그다음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진료를 받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자 뭐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산밀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감염이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자, 이 권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마스크가 이제 뭐 일반 마스크라든가 비의학용 마스크도 사실은 많이 썼는데 일반 생활에서까지 그것을 보건용 마스크를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슨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있는 이런 방송국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그러니까 KF80 이상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권고한다. 이런 5가지의 국민 행동 수칙이 새로 정해진 겁니다. 예. 마지막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좀 들어봤고요. 설 연휴 기간 이동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한 설 연휴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